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아주 특이한 손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가 모시는 손님의 성함은 이종협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딱 여러분이 뵙기에도 보수파처럼 보이시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틀딱 이종철입니다. 세대이죠. 그렇죠. 근데 틀딱 세대는 맞는데 예. 저는 거의 뭐 마음은 네. 한 30대 정도로. 아니, 요즘 이 틀딱들이 목소리 변장하고 예. 나 30대다 그러고 이 대답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이런데. 근데요, 다 알아요. 중간에 가서 끊어버려요. 거의 다. 몇 번 그렇게 시도해 봤는데 네. 끝까지 가는 경우가 두 번인가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 두 번 같으면 1000명에 두 번이면 상당히 근데 바쁘죠. 이제 이 보수 원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얘기를 하죠. 뭐 나이 많다를 끌었다. 그래서 부정이다. 여론조사가 가짜다. 네. 그게 아니고 네. 대답률이 높으니까 네. 빨리 조사가 끝나죠. 그리고 네. 20대나 30대는 대답률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 찾느라고 오래 하는 거고. 네. 네. 그런데 이미 60대 이상은 대답률이 높으니까, 응답률이 높으니까 이미 사람이 차버렸어. 많이 그러니까, 되고. 네. 그래서 연세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해서 뭐 60대다 그럼 그냥 끊어버린다고. 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는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나 30살, 30대야? 뭐 이렇게. 그러다 이제 중간에 목소리 다 느끼는 거 알면서 중간에. 예. 아니, 그래서 요즘은 혹시 무슨 노래 아세요? 뉴원스가 부른 노래? 그렇게 질문하는 것도 있다고. 뉴진스인가요? 뉴진스. 뉴진스. 아세요? 뭐 이렇게 물어서 뭐 1번, 2번, 3번 뭐 소녀시대 어쩌고저쩌고 물어가지고 못 맞히면 끊는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올바른 여론조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전화를 받아보시지는 않았죠. 네, 그것까지는 못 받아봤어요. 네. 근데 이제 노출이 돼서 전화번호가 이렇게 해서 자꾸 거절하거나 이게 노출이 되고 나면 네. 전산위로 아무래도 데이터를 갖고 있겠죠. 그 느끼시기에 주변에 계신 그 세대들이 네. 비슷한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여론조사에 요즘 들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까? 거의 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그러죠. 말하자면 우리 의지를 좀 보여주자. 그렇죠. 요즘 이 같은 그 세대분들의 동향, 말하자면 대구 같은데 아주 뭐 5만 명 씩 운집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시국을. 그러니까 이제 옳고 그른 거는 의미가 없고요. 네. 지금 뭐 윤석열이 행동이 옳다 그러다는 의미가 없어요. 네. 일단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이라는 거죠. 예, 좌파한테 당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은 우리 편이니까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네. 따지는 건 나중에 따지고 네. 이런 그 흐름으로 바뀌었죠.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개엄하고 한 일주일 후부터 네. 갑자기 뭐 친구들 얘기해도 하면 이제 뭐 내 얘기를 잘 듣는 편이었었는데 야, 그래도 뭐 그 윤석열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네. 이렇게 그게 부정선거 때문인 것 같습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는 점에서 동지의식, 동질감을 느낍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그거에서 그 부정선거라는 거는 나중에 그 네. 한 12일인가 뭐 발표할 때 했잖아요. 네네. 그 전에 이미 그 동정 여론이 이룬 거야. 네네. 근데 거기에는 제가 아는 상식이나 또 우리 주로 만나는 사람들 분석해 보면 민주당이 큰 실수를 했죠. 네. 특히 군인들한테 네. 불러다 놓고 그것도 남자 의원이 아닌 여성 의원들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 부하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멸감을 느끼는 거죠. 똑같은 남성 의원이 했었으면 조금 덜 했을 수도 있어. 네. 근데 여성 의원들이 많이 나섰죠. 네. 심하게 그랬죠. 심하게. 그리고 아마 가장 그 보수가 치욕을 느꼈던 거는 여성 모 의원이 장관들, 국무위원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과하라, 인사하라. 네. 서영교죠. 네. 네. 거기서 김문수 장관만
앉아있고 나머지는 다 일어서서 했잖아요. 네. 더 뭐 공손하게 해라 막 이렇게 엄청난 저 같은 사람도 야 이건 좀 창피하게 너무 한다 하는 걸 느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이해하기 어렵죠. 김문수가 뜨기 시작한 게 그 거기에 시점입니까? 마지막 거기서 책으로 뜬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수가 김문수 장관이 경산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을 때 네. 그 청문회에서 싸우잖아요. 말싸움을 심하게 네, 하잖아요. 네, 양보를 네. 안 하고. 거기서 좀 말문이 튀었죠. 보수가. 네. 좌파한테 쩔쩔매다가 네. 그때 말문이 좀 튀었어. 음. 그 계기로 해서 싸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죠. 네. 그게 이제 거기까지 가서 최고 정점을 찍었죠.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이죠. 네. 네. 그 지명되었을 때 청문회에서 이제 청문회에서 김문수가 맞서준 것이 그렇죠. 격려가 됐고 그게 격려가 1단계군요. 그 싸우는 노동장관 뭐 임명 때도 마찬가지였죠. 네, 싸우는 모습을 처음 본 거지. 네. 좌파한테 정면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한 이후에 처음으로 본 거야. 네. 기억을 해봐도 그렇게 싸워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보수가 좌파하고 말싸움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놨죠. 네. 김 장관.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데다 그때 이제 더군다나 김지영이야? 사성 장군이 있죠. 민주당에. 네. 네. 그 사람하고도 네, 거기서 네, 청문회 자리에서 한번 심하게 김병주. 네. 심하게 한번 다투고 이러는 네. 걸 보면서 많은 위로가 됐을 거예요. 네. 소위 뭐 틀딱이라고 하는 양반들한테는 절대적인 위로가 됐을 거예요. 네. 누구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없으니까 네. 우파에서. 그러니까 뭐 고상한 언어, 뭐 유식한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대거리를 하고 하나도 안 밀리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맨날 밀리고 말도 못하고 맨날 찔찔매다가 네.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렇게 부정선거하는 사람들도 더 목소리 높아지고 네.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계엄에서 어떤 돌파구를 못 찾으니까 부정선거라는 걸 딱 던져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라는 애들이 그때 힘을 아주 제대로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황교안 밑으로 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밑으로 몰려들어가게 된 거지. 지금은 그 부정패의 말하자면 우두머리 예. 지도자는 그렇죠. 황교안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나머지 시민단체가 싹. 또 그 아래는 누가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운동단체라 하면 뭐 부방대라는 게 이제 황교안하고 부방대 있고. 있고요. 네. 근데 나머지 산하 단체들이 대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군 장성 모임이거나 네. 뭐 양재나 대수장이 뭐 있고. 이런 단체들도 다 걸려 들어가 있어요. 네, 양지회도 양지회는 국정원의 거의 네. 공식적인 단체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뭐 어느 조직이나 뭐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잖아요. 네. 그 비주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양지회도. 예. 특히 부정선거에도 네. 이 군 장성 출신들이 적극적이니까. 네. 정 대표님 처음에 부정선거 아니라고 그랬을 때 네. 미국 부정선거 가지고 처음에 난리 쳤잖아요. 네. 그때 저 모 단체에 있었어요, 저도. 네. 거기에 단체에 모 장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어느 날 가니까 국가원로회입니까? 아니 그 애국자 뭐라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취임식이 네. 중국에서 촬영을 해갖고 녹화한 걸 트는 거라는 거야. 이러면서 막 공석구. 근데 그걸 또 썰을 푸는 사람 얘기를. 취임식이 중국에서 녹화해서 들었다. 누구 취임식? 바이든 취임식이. 네. 가짜다 이거죠. 가짜다 이거죠. 오. 그런데 그걸 메모를 하면서 듣고 있더라고. 야, 그래 회의한다고 해서 갔는데. 뭐 애국자 이런 붙은 단체입니다. 그 단체 구성은 어떻게 되었어요? 거의 다 90% 이상이 장성 출신이고 대령 그렇습니다. 뭐 이상이죠. 우리 이 선생님도 군인 출신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그쪽으로 갔었는데 네. 그걸 보면서 아니 이건 큰일 났구나. 네. 이 썰을 푸는 사람한테 넋을 잃고 보면서 그 메모를 하는 거야. 네.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로구나. 이쌤 본인은 부정선거 주장을 믿으십니까? 아, 전 선거 빠끔인데요. 안 믿으시는군요. 아, 그냥 외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도 해요, 저. 근데,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예,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네. 해도 돼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설득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뭐 누구 욕을 하는데 정 대표님도 이제 집중 포화 대상이 되는 거지. 네. 이 자식이 말이야, 이 부정선거 아니란다 말이야.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그때 그쪽에 계셨군요. 예, 아스팔트 만건 그 본인은 했었어요. 가만히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너희들 아니, 욕해라. 내가 아니다. 이거 정규제가 신나게 당할 때 가만히 계셨죠. 아니다. 이건 부정선거 주장하시면 안 된다. 네. 근데 심지어 웃으면서 아니 내 집안 마당도 제대로 못 쓸면서 미국은 남의 나라 마당 쓸어 다니게 생겼냐 지금. 네. 어? 미국 얘기 나올 때. 네. 네. 아니 내 집 앞에 마당도 못 쓸면서 남의 집 마당 쓸어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거 왜 미국 얘기가 뭔 상관 있냐. 네.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네. 어떻게 지금 옛날에 무슨 배 타고 다니는 시절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계속 주장하셨다면 지금쯤은 그런데 그 단체에서 쫓겨나셨겠는데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당신은 뭔데 그렇게 주장을 하냐고. 이게. 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난 상식이 굉장히 풍부한 줄 알았다. 근데 내가 느끼기에 이러니까 집회를 해도 당신들끼리 하고 같이 왔다가 일반 시민들은 왔다 오래 참여 안 하고 자꾸 떠나는 이유가 네. 이렇게 콱 막혀 있으면 안 된다. 네. 어떻게 일반적인 생각을 해야지. 아니 중국에서 녹화를 하는 걸 튼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네. 그러더니 그 단체가 아예 부정선거 주장하는 영감들로 접수가 돼버리더라고. 네. 순식간에.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부정하면 네. 그야말로 거기서 왕따를 당해서 그렇죠. 계속 밀려나는군요. 예. 허허. 그래갖고 거기 쪼개져 그 버린 지금 거예요. 뭐 완전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갖고 쪼개져 버린 거예요. 아, 거기도. 쪼개졌습니까? 예. 그리고 단체가 유명무실해져 버린 거죠. 아니 지금 보수단체들은 되게 다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다 부정선거로 몰려갔죠. 그래가지고. 다 부정선거로 가고 부방대 밑으로 들어가고 유튜브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럼요. 유튜브들은 뭐 가로세로가 시작했고 공병호가 시작했고 공병호 씨 따로. 이봉규 이봉규나 이런 건 다 부방대 쪽이고. 네네 공병호가 이제 바실리아라는 그 통일교 강사가 맞을 거예요. 걔. 통일교 네. 네 강사하고 같이 컴퓨터로 그건 맨날 뭐 컴퓨터 얘기만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 의미가 없어 취급도 안 해도 되는데 거기 김미영이라는 그 여자 조선일보 네네. 기자 출신이었던 여자 그 여자 한 3개가 주동을 하고 있죠. 네. 거기에 박주연이는 사방을 다 똑같이 막 돌아다니는 풀이로 다니는 사람이고 박주연 변호사 네, 네. 풀이로 다니고 민경욱이는 김명희 쪽하고는 가깝고 공병호 쪽하고는 멀고. 그것도 신속관계가 예, 있군요. 다. 그 있어요. 주장하는 네. 게 각자 틀리고. 네.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으로는 깰 수가 없어요. 네. 처음에 시작이 아스팔트의 처음에 시작이 네. 그 정창화 씨라고 목사라는 양반이 그 네네네. 칸이 넓다 좁다 네. 이거 가지고 두 시작을 줄이다 했어요. 한 줄이다 뭐 네, 네, 이런 네. 거죠. 네. 우리가 저도 단체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현혹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네. 사람 들어오는 거 보고 투표지 2개 놔뒀다가 아 이거 홍준표 찍을 사람은 이거 문재인 찍을 사람은 이쪽 표 이렇게 주는 논리가 이게 말이 되냐. 네. 홍준표 찍는 사람은 한 줄짜리. 이렇게 사람 보고 문재인 줘야 찍을 되는데. 사람은 2줄짜리. 근데 얼굴에 이마박에다 써갖고 들어오냐 나 홍치 찍는다고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해라. 네. 근데 안 되는 거야. 그게 통하지를 않아요. 네. 근데 그 인감이 마지막에 와서 그 단체를 접수를 해버리더라니까. 그랬군요. 그 지금 그 단체는 그대로 활동하고 있... 활성화 완전히 해체돼 버렸죠. 해체되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 주된. 그 다들 뭐 이제 안 나오는 사람. 네. 이제 미국 선거가 너무 터무니없이 주장한 게 이제 잠잠해지면서 많이 탈퇴했다가 네. 다시 이제 4.15 총선 가지고 다시 들러붙어 가지고 이렇게 키워놨죠. 지금 보수 단체들 중에서 대부분이 부정선거 패가 됐고 예, 예.
그 아닌 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여기 대한문 앞에 그 민준홍 씨가 하는 단체가 조금 몇 명 유지하고 있다가 네. 흡수돼 버렸죠. 뭐. 정광훈 세력한테 아스팔트도 흡수돼 버리고 아니면 그쪽 따라가거나 그랬죠. 정광훈 목사 팀들은 다 부정선거를 일단 믿고 있군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이 운동단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스팔트 정광훈 씨 말고는 이제 그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서는 이제 뭐 단체들이 많았던 단체들이 거의 없어지고 네. 최대 모임 한 3만 명? 네. 그 정도까지 줄었죠. 네, 거의 네. 유명무실해졌어요. 근데 그나마 따나도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몽땅 다 부방대에서 끌고 가버렸지. 네. 부방대는 정광훈 목사하고 공동의 협력 관계입니까? 아니면 무슨 경쟁하는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등한시하지는 않고 네. 서로 그렇게 간섭은 안 하죠. 아니면 뭐 정광훈 목사가 돈을 댄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약간의 근데 간접 후원은 되겠죠. 유튜브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많으니까 전 목사가 그렇군요. 네. 또 이 간접 양쪽에서 후원을 네. 받는 거죠. 일반 유튜브들은 네네. 부방대에서도 후원받고 전 목사한테도 후원받고 하니까 할만하죠. 네. 할만하니까 어느 정도로 이 깊이 빠져 있냐고 그러면 요번에 스카이딜리에서 한 그 99명 해커 네네네. 중국 해커. 네. 그건 거짓말입니다. 부방대 쪽의 방송을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라고 홍보하고 하는 방송에서도 그건 너무 심해서 이건 아니다. 이건 네네. 잘 살펴봐야겠다고 네. 하면 댓글에 순식간에 막 공격을 해버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와서 당신은 뭐 하는 거냐? 네. 왜 아니라고 그러냐? 음. 막 다시 봐야 되겠다. 뭐 막 이렇게 공격을 해버린다니까. 네. 그러니까 금방 말 바꿀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아니고 뭐. 심하군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좋은데 네. 알고서 윤석열이를 구해야 되겠다. 우리 그래도 보수니까 구해야 되겠다는 거하고 네.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따라가서 무조건 하는 거하고 하는 거가 땅 차이다. 네. 그러니까 이 맹목적인 부정선거는 네. 설득이 안 되니까 네. 그걸 알아보려고 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 조금 전까지도 자기가 시청에서 뭐 슈퍼책 싸주던 방송이 해커 이거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다고 방송을 하니까 그냥 공격을 해버리더라고. 무릎 꿇어버리더라고. 아, 그 방송은. 무릎을 꿇으면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꿇습니까? 그거를 뭐 이제 말꼬리 흐리는 거지. 더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는 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요. 네. 방송 중에 바로 바뀝니까? 바로. 이게 무섭군요. 무섭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생각보다 나중에도 이게 굉장히 피해가 아주 굉장히 심할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자면 부정선거다 더하기 윤석열은 무조건 살려야 된다. 둘 다 주장하는 분은 있을 거고 예. 또 부정선거는 확실하지만 윤석열을 무조건 살려야 된다에 대해서는 조금 뜨뜻미지근한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윤석열은 뭐 어떻든 개헌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게 맞다. 그러나 부정선거도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양비론 있을 비슷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늦게 참여 지지율이 쭉 올라갔다가 서서히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양비론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참여를 늘려가는 거죠. 뭐 조금 뭐 이렇게 이게 지지율이 높아지면 무슨 석방될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죠. 네. 그 엉뚱한 그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는 아니죠. 네. 네. 뭐 차형 선고받았다 사람 많이 와서 으쌰으쌰하면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라고. 그런데 이 보수의 소위 틀딱 세대, 70대 또는 60대 후반 뭐 이런 분들이
부정선거에 그렇게 매몰되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왜 특별히 국힘당의 그것에- 책임이에요. 네, 왜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이념이 첨예하지 않을 때는 네, 선거 백서라는 걸 충분히 검토해서 네. 발행을 해도 돼요. 음, 근데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크게 깨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순식간에 백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네, 왜 그러냐 그러면 백서가 빠를수록 변명할 여지가 없이 사실 그대로 기록이 되죠. 근데 네, 시간을 주면 네, 구실을 찾잖아요. 핑계를 찾아내고. 그 백서가 희한하게 되는 거예요. 백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사과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미스를 했는데 조금 더 도와주셔야 되겠다. 네. 이렇게 했었으면 말하자면 그 인정을 하고, 패배를 인정하고 우리가 아직 힘이 모자란다. 네, 그걸 인정하고서 백서를 빨리 발행을 해야 되는데 1년 가까이 했으니까 이미 구실은 다 찾아버리고 의미가 없어졌죠. 네, 그러면 지구도 아무 쌀이 못하는 이 일반인들은 쪽수 때문에 모자라서 쪽수 때문에 그런지라는 거야.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네. 쪽수가 우리가 모자르니까 국현수가. 아, 네,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네. 백약이 무효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네.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4.10 총선에서 패배한 거는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해병대 어린 병사가 네, 죽은 문제라든가 최상병. 네. 최상병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의료 대란의 원인이 되었던 2,000명을 일거에 줄이는 문제라든가 말하자면 숱한 예를 들어서 국힘당 당권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개혁의 지연이라든가 숱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안 따지죠. 네, 따질 지금 수도 다 없고 잊어먹었어요. 한동훈이라는 매개를 하나 만들어 놓고 배신자를 만들어서 글리 덮어 씌워버리고 말았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인식이 되었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선거는 항상 이렇게 크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졌을 때는 최대한 빨리 백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핑계 찾느라고 전환점 백서를 제대로 안 만드는 결과가 이렇게 오는 거죠. 네. 한동훈에 대한 그래도 지금 보면 지지율이 몇 프로인가는 있거든요. 5%, 7%. 7% 이상은 될 네. 거예요. 그건 누가 지지하는 겁니까? 정상적인 사람들.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네. 그러니까 당이 무슨 하수인처럼 돼 있잖아요. 네. 윤통이 들어서서 가지고는 국힘당이라는 거는 하부 조직이지 대등한 네. 당정 관계가 아니고 하부 조직이죠. 네. 꼴등하는 이 후보 꼴등짜리를 갖다가 1등을 만들어서 대표를 만들고 네. 엉망으로 하니까 그것도 빼내고 하고 대표 내쫓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꼼짝을 못 했잖아요. 누가 하나 대들지 안 됩니다 소리를 못 했잖아요. 당에서. 네. 그러다가 한동훈이 한번 대들으니까 그걸 또 정상적으로 안 보던 사람은 한동훈이가 잘한다고 보는 거죠. 대거리를 하니까. 네. 누구도 윤석열이한테 대들지는 못했는데 한동훈이를 대표를 시켜놓으니까 그래도 조금 대거리를 하니까. 지금 보수는 무슨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댓글이라도 하고 달라들면 인기가 올라가는 거죠. 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인은 시작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 거를 패배한 거를 자기들 책임이 크니까 백서를 쓸 수가 없었잖아요. 네. 거기서 시작이 돼서 그래요. 거기서 시작이 네. 돼서. 그게 두 번 영거포 홍준표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개인 플레이인데 싸우는 기술은 있죠, 좀. 그 양반이. 싸울 수 있는 기술은 있는 양반인데. 네. 이제 이미 애톨이 돼서 아, 그렇군요. 근데 근래야 탄핵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를 책임 총리로 해줘라. 네. 정치는 자기가 해주겠다. 해서 개인적으로는 승낙을 받았는데 네.
전화상의는 약속을 했는데 끊고 나서 소식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또 여사가 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가 뭐 하니까 그랬겠죠. 그랬으면 아니, 처음에는 비서실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요. 나중엔 뭐 책임 총리. 네. 근데 그거는 홍 본인이 네. 나 그 비서실장도 못 하겠다. 총리를 달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치력이 없으니까요. 뭐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해. 정치력이죠. 네. 근데 어차피 파트너가 있는 건데 그 네. 파트너를 인정해 주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네. 인정을 안 하니까 뭐 얘기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 뭐 협상할 여지가 없는데 지금 이 선생님은 쭉 말하자면 그냥 시민으로서 일상생활에 있던 이종협이 아닌 예. 말하자면 나름대로 보수 운동권이라고 할 만한데 이 나오기 시작한 게 몇 년이나 됐어요. 탄핵 사건 때 그랬죠, 뭐. 박근혜 탄핵 때. 예. 아, 이건 여자라고 너무한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때 제가 어디 글을 썼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당신은 지금 올린 머리가 시간이 없다. 네, 머리 동염해라. 네, 추린이 있고 운동화 실어라. 그리고 광장으로 나오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보호할 세력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아, 그렇게 얘기하셨군요. 11월 중순쯤에 올린 그렇게 썼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좋게 애둘러서 네, 국민들이 전세 돈 마련해서 한 400억 들여서 전세방 얻어줬는데 아니면 전세방 빼야 될지도 모른다. 네, 야, 운동장으로 나와, 광장으로 나와라. 그리고 호소를 해라. 그럼 당신을 믿어준다. 대한민국 네. 다른 정치인의 말은 한마디도 안 믿어줘도 네, 당신 말은 아직 믿을 수 있다. 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살 길은. 근데 나왔으면 판을 바꿨을 거라고 봐요. 나오셨으면. 지금 판이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숫자적으로 보자. 최대치로 모인 거죠, 지금. 지금이 최대치다. 네. 앞으로 전개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뭐, 나머지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잖아요. 네, 말꼬리 잡고. 결사적으로 그 옹호하는 세력이 봤을 때는 엄청 잘하는 것 같지만 조금 한 걸음 조금 떨어져 관나가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하하고 다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떠한 경우가 됐든. 사실은 다 자기 책임인데. 자기가 사형을 당하니 있더라도 부하한테 책임을 미루면 안 되는 거죠. 네, 기회를 줘도 제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설사 부하가 잘못했더라도 그 책임이 나한테 있습니다. 네, 내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네, 이런 거 더 이상 대질 같은 거 하지 마십시다. 딱 이렇게 끊는 게 낫죠. 네. 근데 오히려 지금 본인이 계속 요구를 하잖아, 오히려. 근데 오히려 그러면 더 지지세가 붙을 텐데 네, 참 정치적으로 미숙해요. 네. 이제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샤넬백을 가장 실수한 게 저는 샤넬백이라고 보는데 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녹화 방송이잖아요. 네. 그럼 하다가 이거 야 생방으로 하자. 그 사회자가 뭐 작은 가방, 작은 작은 파우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가방 KBS하고 인터뷰할 네, 때. 네. 네. 차라리 그런 걸 다시 끊고 야 이렇게 얘기를 하자. 내가 여기서 네 사회자가 어려운 거를 내가 말을 끊고 그거 샤넬백이다. 우리가 어렵게 얘기를 하냐. 그거 우리 집사람이 잘못한 거 맞다. 이렇게 생방송으로 했었으면 네. 한 방에 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순신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정치력이죠. 네. 이게 정치적인 경험이 많으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이순신은 있는. 직접 정치 현장에 나가 보신 적은 없는데 이제 친구들은 많이 도와주곤 했는데 네. 어차피 정치라는 게 말싸움 하는 거잖아요. 결론이 나중에 가면. 네, 네. 말로 현혹시키는 건데 기회를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서 참 집사람 하나 관리를 못하고서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간단히 야단쳐서 그렇게 했으니까 네. 국민들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말이죠, 그죠? 네, 그럼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 뭐라 그럽니까?
네. 그까지 뭐 몇천만 원짜리 받은 것도 아닌데. 네. 그것도 가난한 사람도 아닌데. 네. 그 수십 개씩 있을 텐데. 그 사과하면 될 걸, 그걸 뭘 그렇게 어거지로 말도 안 되는 걸 작은 파우치니, 그렇고 가서 KBS 사장을 시켜주면 어떡하냐고. 네. 그럼 우롱이죠, 우롱. 그랬군요. 우리가 잊어먹고 있습니다만 그 건도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참 꼴사나운 거였죠. 참 창피한 거죠. 네. 저 사장 정도가- 자리를 예. 받는 친구도 그래. 그 이준석 대표도 쳐낼 때 네. 그냥 부르면 되잖아요. 관저로. 네. 나중에 이 대표 술 한잔하러 들어오시오. 그렇고, 나야 당신하고 좀 장관회도 시키고 하고 싶은데, 뒤에서 하도 말이 많아서 안 되겠다.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좀 비켜주고, 좀 이따 들어오면 안 되겠냐. 차라리 그렇게 하면 안 나가겠어요, 그 친구가. 네. 그걸 다른 억지로 사람 엮어가지고 앞장서서 시켜가지고 말이야. 계속 비틀었죠. 앞에서는 딴소리하고 뒤로는 네. 정치는 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지금 혹시 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밀어주는 정치인들이 좀 있나요?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을 좋아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어눌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때때때 한다고. 네. 그 어눌하게 하는 걸 장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어. 다른 사람들은 다 현란하게 잘하잖아요. 네. 근데 어눌하게 하는 사람이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람 참 진실해 보인다. 네. 오히려 말 잘하면 사기꾼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네. 네.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 일반 네. 국민들이. 네. 그래서 뭐 세 명이서 네 명이서 토론할 때 안철수가 제일 말이 어느다. 그러면 오히려 진실성은 더 두각될 수 있죠. 어. 근데 말은 어눌하지만 정확하게 나와야죠. 예. 근데 안철수 같은 경우에 뭔가 좀 부정확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얘기를만 위주로 하면 되는 거야. 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많이 알 수 있는 상식. 그리고 네. 또 뭐 의사라는 이미지도 있고 과학도라는 이미지도 갖고 있으니까 뭐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인식은 하잖아요. 네. 네. 실지가 아니든 그든. 네.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잘못 코치를 받아가지고 말투를 바꾸다 더 이상해져 버렸어. 네. 근데 교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원래 본 모습을 잃어버린 거죠. 사실 말 내용이 중요한데, 그죠? 그렇죠. 내용에 몰입하면 오히려 훨씬 나을 텐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래도 그 첨단 시대의 그 언어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양반은 그 양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누굴 속이거나 네. 성격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 올바른 가정도 갖고 있고. 그 네. 딸아이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와이프하고 다퉈도 하대를 안 하고 존댓말 하면서 싸운다고 그러더라고. 그 안철수 씨가 그 부인하고 싸울 때. 예. 서로 존댓말을 하면서. 저도. 예. 그러면 이제 이게 하자가 없는 거죠. 네. 그렇고. 올바른, 그러니까 또 아버님이 그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부산에서. 네. 네. 그럼 뭐 교육 제대로 받았죠. 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왜 자꾸 이재명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 네. 근데 보수는 왜 그렇게 질색으로 이재명을 싫어합니까? 이 보수의 그 작전 세력들이, 속칭 얘기하는 작전 세력들이 네. 원래는 윤통을 찍을 때 문재인을 잡아 족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었죠. 선택을 했죠. 네. 네. 근데 그 안 하잖아요. 선택을 못 하는데 그 시선을 이재명을 공격하면서 돌려놓는 거죠. 그게 문재인을 잃어버렸어, 지금 이제. 보수 우파에서 네. 문재인을 잃어버렸어. 네. 울산 부정선거 했던 사람 다 풀려나도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네.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이재명하고 싸우느라고 시선을 돌려놓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윤석열 때. 그 마음의 부담감을 덜은 거죠. 그 여론의 작전 세력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예. 누굽니까, 그게? 정치 하다 못해 그 뭐 명태균이 같은 양반도 그 일종의 다 작전하러 다니는 친구들인데 그 한간 초창기에 잠깐 이름이 거론되다가 고문위로 있다 그 얘기
들었었는데 이 뭡니까? 아니요. 그 김영삼 대통령 도와줬던 양반이 고문으로 있었다고 초창기에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네, 전병민. 그런 네. 양반들이 뒤에서 프로다. 프로들이 뒤에 있으면 승철이다. 양정철이 양정철이는 아니다. 근데 양정철이 김어준이 이런 친구들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거는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헌재에서 얘기하는 도중에 네. 그 여론조사의 꽃, 여론의 꽃 얘기가 딱 나올 때 그 얼굴 색이 확 이렇게 뭐라 긴장하면서 거기는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민감하게 그거에 반응을 해. 근데 네. 김어준이가 윤통 그렇게 공격을 안 해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김어준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군요. 그 김어준, 뭐 양정철일 수도 있고, 전병민이도 어떻든 지금 당에 고문을 하고 제일 있고. 영향을 많이 끼쳤던 건 김한기 씨 같더라고요. 아, 김한길. 뭐 아무 때나 약속을 어기고 약속 없이. 약속 없이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었고 약속했다가도 파기시키고 만나고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 있나요? 근데 지금 저렇게 됐으니까 이제 물러나 있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귀는 이쪽에, 왼쪽 귀는 김한길이한테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탄핵은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이제 헌재에서 부당 가기 때문에 뭐 8대 0인 8대 0, 뭐 오늘 일단 뭐 헌재 그 하나 빠진 사람 뭐 네, 마은이요. 네, 네. 심사 끝낸다고 그래서 뭐 임명할 것 같던데 그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빠진 사람은 나중에 그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어떻게 견디겠어요? 네. 그렇게 써냈더라도 조정을 해서 야 그냥 8대 0으로 하자. 소수 의견은 있었던 거로 하고 뭐 이러겠지. 그래 네. 정치적인 부담이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박근혜 때도 네. 만장일치로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이번에도 아마 만장일치로 갈 텐데. 근데 네. 이제 그때도 5분인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사고 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경찰이 어중간히 안 해갖고는 사고가 크게 날 것 같은데. 보수 쪽에서 납니까? 네. 아, 그렇게 보십니까? 네. 헌재 주변에서. 네. 제가 헌재 주변에 지나가다가 그 보수 시위대 그 후미에 네. 그 정말 그 이 복장도 참 남루하게 입고도 그 스탑 더 스틸이라고 사실 뭐 그 맞지도 않는 슬로건입니다만 그걸 들고 그게 트럼프 슬로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피곤에 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노인들을 몇 분 봤거든요. 그래서 야, 저 노인들이 또 나중에 혹시나 원하지 않는 판결로 가면은 야, 저 쓰러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 그것도 그냥 한글로 하면 되잖아요. 구호. 내 표 훔쳐가지 마. 그럼 될 텐데. 아니 네. 전 세계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 한국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자랑거리잖아요. 아니, 그분들은 오히려 이 영어로 해야 트럼프의 뭔가 지지가 있을 그래서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일부러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네. 그 아마 요구가 애니첸에서 했을 것 같아. 그 구호 좀 애니첸 만나보셨어요? 간접적으로는 봤어요. 네. 직접적으로 무슨 못 집회 같은 거 할 때. 예, 뭐, 악수하고 반갑게 만나본 적은 없고. 예. 그 뭐 하는 분입니까? 애니첸이라는 분은. 근데 뭐 알려지기는 이제 뭐 위자료를 많이 받고 네. 하와이에서 부동산 개발을 해서 뭐 또 이렇게 뻥튀기도 했고. 네. 근데 무슨 목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다들 피하니까. 근데 초대 회장이 김진영 장군이라고 기억하시잖아요. K-10팩. 예. 네. 거기부터 접촉을 했던데 거기에 뭐 사무총장도 이번에 국방부 장관 그 김용현이 나가고 임명됐다가 그냥 인사 검증 기다리다가 네네. 그냥 최누구. 예, 예. 네네. 그 양반이 있던데 그러고서 그 회원에 보니까 군 장성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박주현 씨가 그 회장을 하죠. 여기 올해는 이제 그렇게 네네. 바뀐다고. 박주현 변호사. 네. 근데 부정패. 보수 단체 활동을 하는 단체는 거의 다 유튜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나머지 단체들도 이렇게 꽤 지원을 받은 거로 그냥 뭐 보수 운동하세요. 그럼 뭐 그냥 막 용돈 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 것처럼 네. 한국일보에 자세히 났던데. 아, 한국일보에. 예, 저는 언제쯤 났어요? 오늘 났어요. 아, 오늘요. 네. 저는 일찍 알았어요. 네. 그 양반. 애니 채널. 네. 지금 무슨 하여간 돈은 괜히 뿌리겠어요. 목적이 있어야 뿌리는 거잖아요. 네. 아마 로비스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네. 정정들하고 가깝고 뭐 이런 거 보면. 스카이데일리 이런 데서 나날이 그 가짜 기사를 써내는 게 애니첸 때문에 그런가요? 그거 위주로 해서 기사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주한 미국 CIA 현지 뭐 정보원. 써줘라. 뭐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 앞장서서 써줘라. 이렇게 하겠죠. 네. 그걸 하면서 그런 거 봐서는 근데 오늘서부터 또 AF이라는 선거기관 협의회를 공격을 하거든요. 스카이데일리에서. 네. 세계 선거기구 협의회. 예. 네. 그게 수원 연수원의 한쪽 건물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잠깐 사용했다가 말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창립회에 고문위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도 있고 뭐 최경환 씨도 있고 가장 공격하기 좋은 김무성이 박전이 거기 둘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제 떡을 엮는군요. 근데 그거로다 또 시간을 때우고 가야죠. 네. 총 본산이다 거기가 이렇게 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부정은 거기서 총 지휘하는 거고. 네, 세계 선거기구 협의회 거기에서 예. 이때까지 해온 거다. 세계 수출도 거기서 하는 거고. 드디어 찾아냈군요. 심지어 네. 성남에 있는 모 인쇄소가 작은 인쇄소인가 본데 콩고 투표지를 인쇄를 거기서 했대요. 근데 그것까지 트집을 잡는 거야. 네. 투표지 인쇄 수출하는 건데 네. 그거 트집 잡을 게 뭐 있어요. 네. 통군의 인구를 봤을 때 한 1억 8천 되니까 유권자는 한 1억 5천 되겠죠. 네. 그럼 우리나라의 4배 아닙니까? 대선판 벌었을 때. 그 장사 사업이 장사 되죠. 짭짤했겠는데요. 근데 그런 거를 못하는 게 바보지. 선거기구 협의회라도 있으니까 그거 가서 오달에도 따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그걸 공격하냐고. 아니면 전자투표 기계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콩고도. 그게 40만 원이더라고요. 한 대. 40만 원인데 네. 초대 사무총장이라는 친구가 개입이 돼갖고 1,500불을 받았더라고. 네. 한 대에. 국회에서 이제. 잘 받았네요. 근데 물건값을 내가 100만 원짜리를 뭐 1,000만 원 받든 2,000만 원 받든 그건 이제 기술이잖아요. 자기 기술. 네. 근데 그걸 감사히 지적을 했더라고, 국회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콩고에다가 뭐 수출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공격하는 의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냐 그러면 돈을 받고 선거에 개입해서 부정을 가서 저질러 준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헤이, 저런. 근데 내가 그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무슨 협의인지는 좋은 의미는 알겠다. 국제기구가 없는 나라에서 그래도 120개국에서 참여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그리고 당신들이 각 세계 각국 기관 협의하고 연락이 되고 협약이 돼 있으면 어떤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그러면 원인, 해결 방법, 결론을 수집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각 나라마다 그건 자기들의 수치기 때문에 정보를 안 준다. 네. 그런데 그 못 사는 나라들도 그러는데 우린 전 세계 다 까발려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네. 창피가 그지할 데 없는 거지. 이번 대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참 전략은 죄송스러운 질문입니다만. 근데 정상적인 선거로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정상적인 선거. 왜냐하면 저쪽은 명징하잖아요. 이재명이로 다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뭐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거기. 네. 그러면 이게 뭐 이미지는 그렇잖아요. 뭐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전과가 많은 사람이니까 네. 성장 과정이 좋을 때는 그게 아주 스토리가 기가 막힌 스토리로 만들 수도 있지만 네. 지금 몰린 거는 천박하고 뭐 형편없는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그런 이미지도 더 씌워져 있잖아요. 네.
그걸 뭐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아주 기가 막힌 스토리로 만들 수가 있지만 그런 스토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는 반대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을 내세워야죠. 정반대적인. 모범적이고 가정도 좋고 공부도 잘했고 네. 사회적인도 모범적이고 네. 뭐 납세도 좋고 하여간 흠잡을 데 없는 사람. 네. 사회적으로. 그러고 대결 구도를 시켜야죠. 선과 악의 대결로.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분입니까? 저는 그게 안철수가 적격이라고 봐요. 아, 안철수. 네. 특집을 안 잡힐 수 있으니까. 검찰 조사 한번 안 받아본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기업도 했었고, 기업도 네. 성공시켜놨고, 네. 그렇게 상당히 검소하고 또 생활, 사회가 그런 데다가 처갓집이 또 호남이니까 그것도 좀 유리하죠. 네. 순천,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순천이던데, 그 처갓집 장인이 그 김대중 씨 고액 후원자였던데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불리할 건 없잖아요, 오히려. 네, 네, 네. 경상도인 것보다는 훨씬 낫죠. 네. 그리고 이미지도 정반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네. 모범생 대 불량 학생 같은 그런 이미지. 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저는 그게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네. 혼자 외롭게 남아서 그 탄핵 가결 할 때 그러니까. 네. 그게 평생 자산으로 남은 사진인데 네. 그런 게 젊은 아이들한테는 유리하죠. 네. 한번 갤럽 조사에서 한번 자세하게 나온 걸 봤는데 20, 30대한테 네. 어느 후보가 가든 보수 후보가 가든 다 져. 어느 세대든 60대 이전에서는 다 지는데 유일하게 안철수가 20, 30대에서 이기는 거야. 네. 이재명이를. 이재명을. 네. 네. 그래서 이러면 가능하지. 그러면 가능한 거지. 네.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거죠. 중도에서 네. 거부를 안 하니까. 네. 그리고 지지층이 주로 그 사람은 보니까 전문 직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네. 어차피 뭐 집토끼들은 올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요. 네. 이쪽은 뒤에는 뭐 욕을 하든 뭘든 그날 가서 투표장에 가서 네. 찍으니까 네. 괜찮다니까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보수가 사실은 박근혜 탄핵되는 사건 이후에 많이 이제 소위 길거리로, 네. 스트리트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보수 세력들이 결국에는 지금 수년 만에, 말하자면 부정선거라는 이 샛길로, 네. 잘못된 길로 지금 빠져 있거든요. 언제쯤 돌아온다고 보시죠? 돌아오는 건 선거에서 이겨야 돌아오지 안 끝나는데요. 이기지 않으면 안 끝나죠. 이기면 끝난다. 이기면 돌아온다. 지금 뭐 미국에도 그러고 보면 사실 부정선거 주장자들이 조용하죠. 조용하죠. 이제 거리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그걸 주장해서 부정선거를 못하게 했다고 그 승리감을 도취해서 만족을 느껴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안 끝나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좀 수그러들 뻔했는데 사실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지금 본인 불을 때문에. 질러버린 거거든요. 그 이 상태를 그대로 두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좀 해보고 싶었던 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목소리를 못 내고 있을 네, 뿐이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구경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네, 네. 설령 이제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네. 부정선거하는 사람들이 도취돼서 이기면 이제 승리감을 맛볼 거 아니에요. 주도권을 쥐러 들잖아요. 네, 네. 그럼 선거는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네. 보수는 선거할 수가 없어, 그러면. 네. 이 강성이 무슨 전쟁 때나 강성, 극우가 끌고 가는 거지. 선거에서는 극우는 강성은 승리를 뭐 할 수가 없어요. 아, 깊이 보시는군요. 네. 근데 이 선거, 이게 그 대신 다행인 거는 그렇게 막 부정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판이 딱 서로서 이제 투표용지를 딱 받고 기표소 안에 들어가면 네.
간철수라고 했든 극우라고 했든 김문수가 해보면 거기다 다른 데는 안 찍죠. 그 사람들은. 네, 네. 습관적으로 찍는 건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고달프죠. 필요 이상의 소모를 해야 예. 되고 그 틈을 상대편들을 이용을 하려고 할 거고 네. 끊임없이 분열 공작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뭐 좀 이따가 안철수 씨 만나러 이제 가볼 건데 네. 근데 오늘 후보가 말입니까? 예, 아니요. 근데 이제 요번 네. 주에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 건데 선거 후보가 돼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이제는 혼자 잘났다고 이길 수가 없어요. 네. 현재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전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중요 장관 포스트는 파트너를 정해갖고 시작을 해야지, 우리는. 네, 네. 누가 봐도 괜찮은 후보, 누구도 거부 안 하는 후보, 네. 중요 장관 포스트 몇 개는 네. 정해놓고 이렇게 정치를 할 거다, 이 사람들하고. 네. 이런 포스트로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공격을 하면 각자 영역에서 그 사람을 지지하는 표가 얼마라도 우리한테 네, 안 네. 얻은 표가 따라올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한 5개 포트만 정해주면 네. 상당히 유리하게 선거를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 섀도우 캐비넷이 네, 네. 어느 정도 정해지면. 네, 네. 네. 그래서 그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책임, 네. 이 분야에 네. 대한 책임은 네. 이쪽 장관이 전적으로 네. 수용하겠다. 안철수를 상당히 보완해 주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미비한 점을 커버하고 넘어가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예. 최소 장관직은 3년은 보장하고 간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많이 보완이 되면서 보수가 코너로 몰렸던 걸 벗어날 수 있는. 네. 한 번도 지금 이 부정선거는 좀 어떻게 좀 안 싸워 주십니까? 좀 모임이라도 좀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오픈 카톡방을 만들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네. 선거 보수 선거 필승본부. 네, 뭐 이렇게 운동본부 이렇게 하면 운동본부. 네. 네. 이종협입니다. 네. 네. 그럼 오픈 채팅방에서 그걸 누르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아무나 오픈 채팅방은 뭐 그냥 그 제약 없이 열어놓으면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네. 이름 쳐갖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외우기 좋은 이름이어서 언제쯤 오픈하실 생각이에요? 오늘 저녁에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네. 올려주시면 그래가지고 한 100명만 모이면 네. 뭐 프레카드도 만들고 뭐 패널에도 만들어가지고 각 당사도 찾아다니고 뭐 하면서 해야죠. 뭐 그냥 있으면 뭐 이기겠어요. 네. 아니 부정선거 문제도 좀 태클해 주십시오. 예. 네. 잘 아시니까 그동안에. 단체 만들어주면 뭐 역제한도 하는 거죠. 뭐 프레스센터 같은 데 이거다가 임대해서 네. 부정선거 팀한테 토론 5명 나와라. 우리 5명 나갈 테니까. 아니 제가 아는 그 류종열 그분은 아예 그럼 특검을 하자. 아예 특검을 여야 합의로 해주면 근데 특검이 수사를 하자. 다행히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정선거를 설득을 못한다. 네. 설득 당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뒤에 가서 따라가면서 해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앞에를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 A앱이라는 거를 딱 알고 나서 이게 이제 다음에 애들이 A앱이라는 걸 건드리겠구나. 네. 며칠 안 있다 건드리겠구나. 네. 모든 건 다 건드리죠. 다 근데 긁고 들어가죠. 이거 스카이 이제 뭐 99명 끝나면 분명히 A앱을 가지고 나올 거다. 네. 근데 그걸 예측을 해버리고 공격을 해버리면 네. 근데 그걸 또 못 건드리죠. 그러면 이제 네, 먼저 건드려야 돼 이제. 네. 예측을 해서 이거 뭐 트집 잡을 만한 걸 먼저 건드려서 그걸 못 건드리게 네. 막고 가야지. 네. 그리고서 그 어제 누구하고 통화하는 걸 박지원이가
그저께 통화하는 걸 봤는데 방송하고 까보자고 해야 된다. 까보자 해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속으로 너 잘 됐다. 그러면 내가 여의도에 있으니까 잠깐 국회의원들 사무실에 갔다 와서 강남 쪽에 있는 사람 안철수 의원 만난 김에 안 의원 지역구 거 한번 깝시다. 네. 부정선거 안 한대잖아요. 그런 데는. 네네. 강남은 부정선거를 안 하니까 국힘당이 계속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호남 지역하고. 네. 호남 지역 뭐 부정선거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네네. 거길 까자. 네. 즉석에서 그냥 지역 선택해가지고 뺑뺑이 돌려서 지역 찍어가지고 선관위하고 협조를 둬서 네네. 현장에서 10박스든지 몇 개씩 까자. 네. 그렇게 하면서 호남에서 호남 투표함에 당신들이 주장하는 가짜표. 이발이가 달린 표, 뭐 네. 공간이 부족한 표, 뭐 인쇄가 잘못된 표, 네. 특히 많이 주장하는 형상기억공지라고 주장하는 신권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선택을 해라. 네. 없다고 생각하냐 있다고 생각하냐 어느 쪽이냐. 까서 있으면 부정선거가 아니죠. 그거 부정선거 안 네, 했는데 왜 네. 있어요 그게. 네. 아, 그런 방법으로. 네. 한 세 군데에서만 세 네. 군데만 해줘도. 근데 왜 법적으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강남- 소송이 붙지 않으면 까기 어렵죠. 근데 낙선자가 동의를 안 하면. 그 동의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네. 이제 사회가 이렇고 이래서 이제 승패하고 네. 네. 관여가 부디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계방송하면 모든 국민들이 이제 보겠죠. 관심이 많으니까. 네. 거기서 신권이 나오는 순간에 게임은 끝나야 되는 거죠. 네. 부정선거 아닌데 그 신권이 왜 나와? 네. 똑같이 이발이 생긴 거 왜 나와? 네.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논리적으로 깨려면 소용이 없어요. 네. 아무리 소용이. 어디까지 얘기해요? 주필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걔들 들어보면 딱 거기 개수기까지만 해요. 네? 그 분류기까지만 얘기를 한다고. 네, 네. 그 넘어는 절대 안 가요. 네. 그것도 뭐 개수기에서 넘어가다가 안 찍힌 거 보이는 거 단면으로만 보여주고 이 나머지 과정이 이 앞에 과정보다 훨씬 길고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얘기를 절대 안 해. 네. 이거를 알면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네. 이거를 얘기를 해주면. 네. 심지어 마지막에 이제 상황표 다 정리해요. 네. 판사 앞에 가서 도장 찍을 때 이의 없습니까? 이렇게 각 당 참관인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도장 찍어. 그리고 게시판에 딱 걸어요. 네. 걸 때 각 당 참관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사진부터 찍어. 네.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사무실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다 함께하고 있어. 이 텔레비 보고 당락을 아는 게 아니야. 네. 훨씬 먼저 알아. 그래서 이게 네. 한 30%, 40% 오픈을 하면 네. 당락을 알아요. 왜? 네. 선거할 때마다 좌파가 이기던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내가 이겼어. 네. 이제 그게 한 두 군데 나오면 야, 이제 우리가 이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기던 지역이었었는데 근소한 차이로 졌어. 네. 아, 이거 불길하다. 틀림없어. 네. 그렇죠. 미리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놓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자료는 후보자가 자료를 갖고 있어서 사진 속에, 핸드폰 속에. 네. 네. 그냥 고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를 터무니없이 뭐 대부분 그거죠. 뭐 집어넣었다. 네. 집어넣었다 주장을 하는 건데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집어넣으면. 이게 조금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정선거 하기가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투표를 자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IT 강국 최고 강국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 안 됩니다. 네. 전라도 A라는 지역에서 투표를 했어. 1시간 이내, 1시간 단위로 발표를 하거든요. 쪼개거든요. 사전투표율을. 네. 그럼 이제 도착지, 이제 주소지 기준으로 발표를 하는데 뭐 전라도 어디에서 투표를 했든 투표 봉투를 사전투표, 일지표라고 투표, 상업표, 사진, 그게 어디로 가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봉투가 1000개다.
네. 그 기록판을 만들어 갖고 중앙선관위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럼 끼워넣으면 거기도 상황표가 안 맞잖아요. 첫째. 네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물어보는 게, 야, 너네들을 통째 바꾸는 거냐? 아니면 네. 가장 정확하게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네. 그 통을 까가지고 보수 찍은 거 500표를 빼내고 네. 여기서 500표를 만든 표를 집어넣는 거. 그게 가장 확실하고 안 들키는 방법인데 네. 그거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부대가 천사 부대가 와서 투명하게 와서 보매해 주기 전에 안 되는 거다. 네. 대한민국 투표함이 3만 개, 3만 개. 네. 그러면 호남, 경남, 영남, 또 호남 빼놓고 나면 한 2만 개 되겠죠. 2만 개에다 골고루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누가 다 집어넣을 거냐고. 네. 몇만 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를 그런 얘기들 안 하죠. 하시는군요. 예.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공식을 만들고 복잡하게 공식 만들어서 그 바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뭔가 뭐 이렇게 표를 만드는데 그 표에 보면 당일 투표를 모르고는 성립이 안 되는 표를 만들면 역설적으로 그러면 네.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사전 투표는 좌파가 다 이기냐? 네. 그러면 어떻게 보수는 당일 투표는 다 이기냐? 다 거꾸로 말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넌센스야 그게. 네.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그 사람들 뭐 얘기 듣고 막 안 들으면 야, 너 투표하러 갈 때 계산기 가지고 갔어? 그럼 못 알아들어. 너 투표할 때 그냥 뭐 주민등록증 하나 가지고 갔지? 근데 그 설명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통계가 어떻고 저떻고 막 한다? 네. 너 계산기 가지고 두들겨 가면서 투표했냐? 나 네. 이 우리 이정수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참 즐거워지네요. 어떻든 몇 명이나 지금 모실 생각입니다. 보수선거운동본부입니다. 네, 일단 그래가지고 이름은. 네. 일단은 뭐 출범식 비슷하게라도 하는 거를 하면서 네. 를 하려면 한 200명까지 차면 네. 바로 프레스센터 하나 이제 뭐 예약해가지고 출범식도 하고 토론회도 같이 겸해서 또 향후 전망이나 이런 것도 해보고. 네. 아니 상대편은 하나알지 일격체제로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마음대로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마음대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죽은 자식 불안한 만두가 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예? 그렇게 느끼시는군요. 아니, 근데 이 보수에 대한 지지율이 그나마 지금 피크를 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이 선생님은 굉장히 아니 달리 누가 뭐 보시는, 거기다 밀어 넣습니까? 네. 본인이 걸어 들어갔잖아요. 네, 달리 보시는군요. 네, 본인이 걸어 들어간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요즘에도 아마 계엄도 성공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네, 근데 최상병 사건 때문에 성공을 못했을 거다. 해병대를 네. 동원을 못해서 인원이 있는 부대가 해병대밖에 없어요. 네, 특전사나 이런 데는 실상 병력이 많지는 않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 해병대 사령관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던 네, 게 이래서 그렇구나. 이 해병대 사령부가 강화했죠. 혹시 김포에. 그렇게 또 보시는군요. 동원한 병력이 없잖아요. 숫자 있는 병력을 동원을 못했잖아요. 그 하여간 뭐 별 질문을 다 했죠. 그 사령관한테 김건희 씨를 아느냐, 친척에 아는 사람이 없냐. 네, 이해가 안 되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네. 그걸 그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네.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보호를 하려고 했는지 네. 끝까지 보호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혹시 그걸 어디다 물어보셨습니까? 아니요. 해병대 한 물어봐야 되겠는데. 뭐 그 사람 뭐 사령관이 뭐 중간에 사표 쓰고 그랬으니까 뭐 그 미수에 그쳤겠죠. 그런 면도 있군요. 그때 그 아마 지지율에 굉장히 타격이 컸을 거예요. 군인들한테. 그럼요. 네. 근데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를 누구도 해석을 못 하는 거야.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임이 있고 그러면 별 해석을 다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야,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여러 면을 보시는군요. 그래서 그게 네. 생각보다 빨리 제대로 못하고
네. 근데 그 아무리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더라도 계엄이면 군인을 동원하는 거지 민간을 시켜서 계엄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노상원 씨가 민간인인데 왜 그걸 끌어들인 그 그 점이나 자체가 치고, 네. 점이나 치고 은퇴 생활을 하는 분인데, 네. 뭔가 잘못된 거죠. 민간인을 끌어들인 게요. 네. 근데 뭐 하여간 뭐 나라가 뭐 이렇게 시끄러울래니까 또 그런 사람도 대통령하고 또 그러는 거지. 근데 안타깝죠.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그 인터뷰 보고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사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랬던 거 저거 같아. 좀 하루 이틀 전에 나올 거라고 얘기를 누가 해서 알았었는데 네. 개딸들이 워낙 공격을 심하게 하니까 네. 이제 공개적으로 나왔다가 뒤로 발을 뺐는데 세게 공격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입한국에 내보내가지고 뒤에서 칼질하냐 이렇게 되면서 세게 공격을 하니까 네. 마지못해 아닌 것처럼 네. 마지못해. 그런 또 속사정이 있었군요. 근데 거기 그렇잖아요. 뭐 윤 총장이 그렇게 해서 조국이 그렇게 짓밟는 걸 보면서 네. 자기가 참 잘못됐구나. 네. 그렇게 했다면서 대통령이 당선되게 내비로 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심상정이 진짜 안 쳤으면 이겼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뭐 이제 개딸들 공격을 이제 사과 비슷하게 하고 이제 참전을 하고 너무 속 보이더라고. 네. 그러셨군요. 네. 오늘 아침 저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어떻든, 예, 새로 무슨 모임을 만들어서, 네, 보수 선거운동본부 네. 오픈 톡방. 그래서, 그쪽에서 뭐 부정선거로 하든 어쨌든 뭐 정상적인 사람들은 선거가 돌아오면 네. 보수는 어떻게 운동을 할 거고 어떻게 해서 이길 걸 생각을 해야지 그냥 뭐 싸움 벌어졌다고 뭐 네. 쫓아나간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네. 이 부정선거와도 싸우고 또 이 보수 선거운동에 대한 깊이 있는 계획도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포부를. 심한 공포증을 갖고 있는데 네. 이재명에 대해서. 네. 근데 그건 오히려 의도적으로 심어놨다고 봐요. 의도적으로. 심어진 공포다. 만들어진 공포. 만들어진 그러니까 공포.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거지. 네. 우리 리더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네. 이긴다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진다고 생각을 하는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네. 이기려고 선거를 해야지 어떤 그런 패배감을 가지고 이건 뭐 다 뭉치면 이길 수 있다. 네. 뭐 병원에 입원한 사람 휠체어라도 끌고 가서 다 모시고 나와라. 한 사람씩이라도 더 끌고 나오세요. 뭐 이렇게 해서 그 득표율만 높이면 이기죠. 지금 득표율만 뭐 높이면. 부정선거입니다. 나오지 마세요잖아요. 내가 오죽하면 2번 선거하는 사람들이 유리하냐, 한 번 선거하는 사람들이 유리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2번 선거하는 거는 저쪽에 놔두고 한 번만 해라. 뭐 한 번 그것도 부정선거니까 나오지 마라. 그러대. 한 달에 꽤 많이 죽죠, 사망자가. 네. 자연사 하는 사람이 1년에 한 24만 명 되는데, 네. 노인네들이. 그럼 좌파들이 한 5, 6만, 한 9만, 10만 명 보고 15만 명은 이제 보수가 죽는 건데, 그 한 5일 사이에 죽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따지면 많잖아요. 네. 그럼 선거 못 할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네. 죽으면. 네. 한 표가 아쉬운데, 네. 그걸 해야지. 그거 왜 안 하냐고. 네. 아주 심플합니다. 예. 네. 여러분 혹시 부정선거에 빠져 계신 분들은 우리 이종엽 선생님 만나서 좀 코치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꾸 어렵게 얘기하면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왜 계산기가 자꾸 계산기 기능도 필요가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는 거잖아요, 선거는. 네. 더하고 빼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곱하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계산기를 자꾸 두들기게 하냐고. 네. 일반인이. 네. 그러니까 아니 마음이 두 개예요. 사전 선거를 야 그날 날씨 좋겠는데 어디 갈래? 친구들끼리 만나서 야 선거하고 가자. 그러면 호남 사람이 그 회원이 있다. 야 그거 선거 너 빠진다고 뭐 달라지냐? 얘기하죠. 네. 사실이에요 그거는.
일찍 선거하고 자기는 하고. 자기는 하죠. 그래서 야 이번에 누가 쏜대? 그러면서 일찍 가죠. 일찍. 네. 일찍 출발하는 걸 가는 거야. 공짜로. 네. 그렇게까지 훈련돼 있고 치밀하게 관리가 되는 조직을 이기려고 그러면 어영부영해서 이기는 게 아니죠. 어영부영해서. 네. 아니면 윤통이 만세를 불러든가 아주 깨끗하게 나를 밟고 선거에 이겨주길 바란다. 네. 나를 더 이상 보호할 생각하지 말아라. 네. 그냥 무조건 선거에만 이겨달라.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유. 오래간만에 참 진짜 이 보수 틀딱 죄송합니다만은 오래간만에 진짜 이 보수 틀딱의 참 진짜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만사가 이 이종엽 선생님 그 생각하시는 대로 좀 잘 진행이 되어서 좋은 보수단체도 좋은 보수단체, 건강한 보수단체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얘기해 주셔서 저 놀랐습니다. 아니, 굉장히 깊게 보세요. 네. 또 안철수 오히려 싫어하는 우리보다, 양반들이 예. 또 댓글 깨나 알겠네. 네, 2배, 3배 이상 그냥 깊게 객관적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업을 어려서부터 했어요. 네. 어려서부터 하고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하면 안 되니까 네, 성장 환경이 저도 좀 유복자면서 형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도 못 봤는데 이제 가난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형제가 없으니까 사업을 하다 망하면 기댈 데가 없잖아요. 네, 그 애나무 다리를 타는 거잖아요. 네, 판단이 잘못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습관적으로 나를 객관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내 네, 주관 생각은 빼고. 지금은 사업은 안 하시죠? 예, 사업은 안 해요. 네. 그냥 재미로 그 뭐 돈 좀 많이 하고 버셨어요? 뭐 어느 정도는 네. 약간 야,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자식들 가르쳐 놓고 뭐 이제 그 정도는. 네.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청하신 분들이 이제 오픈 채팅방 되면은 가입을 해주세요. 찾기 쉽게 해놓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좀 그냥 넉넉히 뒤통수 맞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싸우는 봐야죠. 네, 그래서 너무 크게 지더라도 너무 크게 지면 안 되니까 네, 준비를 싸우는 사람들은 저쪽에서 또 싸우고 우리가 할 수 네. 있는 거는 미리 대선 준비는 각자 네. 알아서들 열심히 하면 또 좋은 네.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